안녕하세요. 저는 식품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결혼 4년차 이지희라고 합니다. 제 남편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하고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저희는 3년이라는 연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저는 워낙 타고난 성향이 매사에 조심스럽고 내성적인 편이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아주 활동적이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활달한 성격이었죠. 서로 정반대되는 취향과 성격이었지만 오히려 그 다름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것 같아 더욱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밝은 에너지가 제 조용한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으니까요. 그렇게 순탄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남편을 닮아 밝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상상하곤 했죠. 하지만 제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아이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1년, 2년이 지나 3년 차가 되도록 임신 소식은 없었습니다. 매달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사람의 진을 빼놓더군요.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병원을 찾았고 저희는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고단한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아이만 생긴다면 견뎌내려 했는데 아이는 그럼에도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검사 결과 남편 쪽보다는 제 쪽이 임신이 어려운 원인이 좀 더 크다는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미안함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남편에게도 그리고 손주를 기다리시던 시어머니에게도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죄송했죠. 시어머니는 결혼 초반부터 조급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손주를 빨리 보길 원하셨고 그만큼 저도 닥달을 하셨죠. 이번에는 좋은 소식 있니? 한약이라도 한 채 지어줄까? 하시며 조급해 하셨어요. 저 역시 그 압박감이 힘들었지만 저의 문제가 더 컸기에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런데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난 어느 순간 어머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아이 소식 없느냐고 저를 쪼아대셨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제 손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희야, 너네 그동안 마음고생 참 많았다. 네 몸도 생각하고 너무 애쓰지 마라. 아이는 천천히 생각해도 되고 까짓 것도 아이 없으면 어떠니? 그냥 너희 둘이서 건강하게 잘 살면 그게 최고지. 그토록 손주를 원하시던 분이 갑자기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며 말을 바꾸신 겁니다. 저는 내심 의아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님이 제 힘든 상황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술에 실패하고 좌절하는 저를 안아주며 그러더라고요. 지야, 괜찮아. 나 진짜 애 없어도 돼.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는 게 난 더 괴로워. 우리 그냥 둘이서 여행이나 다니면서 재밌게 살자. 그 말들이 당시 제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주려는 노력 같아 보였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 남편은 주말마다 시어머니를 따라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다니시는 절에서 주기적으로 가는 봉사였는데 남편은 제게 당신은 평일 내내 일하고 병원 다니느라 피곤하니까 주말엔 집에서 푹 쉬어. 내가 엄마 모시고 다녀올게. 라며 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착한 심성에 또 한 번 고마움을 느꼈죠. 그런데 어느 주말 오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은 봉사활동을 일찍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미용실에 갔다가 친구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약속이 취소되면서 그냥 집에 오게 되었어요. 예상보다 일찍 귀가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섰죠. 그런데 집안은 조용했고 남편은 방 안에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남편의 취미는 컴퓨터 게임이었습니다. 늘 헤드셋을 끼고 하거나 스피커폰으로 켜두고 지인들과 대화를 하며 게임을 하곤 했죠. 제가 온 줄도 모르나 보더라고요.
그냥 게임하게 냅두자 싶었는데 마침 방 틈 사이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집에 온 줄 모르고 통화를 했죠. 통화 상대는 김해에 살고 있는 시누이였습니다. 원래 남매 사이가 좋은 편이긴 했지만 멀리 살아 1년에 몇 번 보지 못하고 가끔 안부 전화만 하던 사이였죠. 게임의 타격음 사이로 신우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들렸습니다. 병원 갔는데 또 임신 안 됐다며? 언니 실망이 엄청 크겠다. 순간 제 얘기가 나오길래 우뚝 멈췄습니다. 엄마 말론 병원에서 언니 문제가 더 크다고 했다며? 그렇다네. 그런데 남편이 무심하게 뒤앰말을 내뱉는 거예요. 나한테는 너무 다행인 거지. 그 짧은 문장이 귓가에 꽂히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행이라니? 겉으로는 저를 위로했지만 내심 속으로는 자기 탓이 아니라 제 탓이라서 다행이라는 뜻이었을까요? 그 짧은 순간 배신감과 서운함이 밀려오더군요. 하지만 제가 그 말의 의미를 채 곱씹기도 전에 신우이의 입에서 더 이상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엄마한테 들었는데 걔는 자주 보러 가? 자주 가. 걔? 걔가 누구지? 혼란스러운 기분이었던 순간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엄마의 전화였죠. 그 소리에 남편이 확 돌아보더니 저를 보더라고요. 지야, 너 언제 왔어? 왜 이렇게 일찍 와? 친구 만나서 저녁 먹고 온다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남편을 보며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엄마의 전화를 끊고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약속을 파토내서. 남편은 눈동자를 굴리며 제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좀 전에 내 통화 소리 들었어? 미선인데.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들었어. 근데 괜찮아. 임신 안 된 거 내 탓이 더 큰 거 맞잖아.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 괜찮대도. 나 별로 신경 안 써. 그런데 남편은 눈치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그것만 들은 거지.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런 뜻 아니니까.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알았어 라며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물론 나중에서야 남편이 통화에서 말했던 걔라는 단어가 떠오르긴 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퇴근길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희야, 이번 주말에 약속 없으면 나랑 상혁이랑 같이 보육원 봉사 한번 안 가볼래?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와 남편의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주말 아침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차를 타고 시 외곽에 있는 조용한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님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유독 기분이 좋아 보이셨고 남편 역시 뒷좌석에 과일과 간식 상자를 잔뜩 실은 채 들떠 있었습니다. 난임으로 우울했던 저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남편과 어머님을 보며 좋게만 생각했죠. 보육원에 도착해 원장님과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자그마한 남자아이 하나가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방긋 웃으며 아장아장 걸어왔습니다. 두 돌이 안 된 어린 아기였죠. 우리 희찬이 잘 지냈어? 남편은 익숙하게 그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는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애틋하게 바라보셨죠. 그런데 가만 보니 남편은 봉사활동을 하는 내내 유독 희찬이를 많이 챙겼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에서는 꿀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켜보는 제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울렸습니다. 남의 아이도 저렇게 예뻐하는데 자기 핏줄이면 오죽할까. 저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해 남편이 아빠가 될 기회를 빼앗은 것만 같은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희찬이를 데리고 와 저한테도 안아보라고 했습니다.
희찬이를 낳는데 너무 포근하고 좋더라고요. 아이를 그토록 원했던 제가 꼭 느껴보고 싶은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주말마다 남편과 함께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행복하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야, 우리 입양하는 거 어때? 입양? 희찬이 말이야. 희한하게 그 애가 눈에 밟히네. 난 진짜 걔가 운명 같아. 유난히 신경 쓰이는 애가 있더라고. 입양. 너무나 크고 무거운 단어였습니다. 친자식처럼 잘 키워낼 수 있을지 덜컥 겁도 났고요. 저는 남편에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어머니까지 나섰습니다. 지희야, 나도 희찬이가 유달리 마음이 간다. 처음 봤을 때부터 남 같지가 않더라고. 부처님이 우리한테 점지해 주신 인연이 아닌가 싶고 호적에 올리는데 애미 네가 정 부담스러우면 키우는 건 내가 도맡아 할게. 어머님도 좀 과할 정도로 희찬이의 입양에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왜 그렇게 끌린 건지 정말 인연이 있는 건지 싶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간절한 설득을 보며 저는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진짜 괜찮겠어? 입양은 현실이야 라며 걱정하는 소리도 있었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내가 엄마라고 잘 받아들일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희찬이는 공희찬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부부의 호적에 올렸습니다. 희찬이가 우리 집으로 온 이후 집안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아이부터 안아주며 아들 바보를 자처했고 시어머니 역시 아이를 아꼈습니다. 저 역시 매일 밤 아이의 책을 읽어주고 잠든 얼굴을 쓰다듬으며 비록 4배 아파 낳진 않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 조용하고 잔인한 진실이 숨겨져 있더군요. 희찬이가 무럭무럭 자라 4살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갈수록 희찬이가 양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그러는 거예요. 희찬이가 아빠를 쏙 빼닮았다고 말이죠. 처음에는 그저 같이 살면 표정이나 분위기가 닮아간다는 말도 있으니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빈도가 너무 잦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희찬이의 얼굴과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는 일이 늘어났죠. 제가 봐도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어쨌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어떻게 골격이나 귀 모양까지 이렇게 똑같이 생길 수가 있지? 그 막연한 의구심이 의심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김해에 살던 시누이가 저희 집을 방문했던 날이었습니다. 시누이에게는 희찬이보다 2살 많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시누이네 가족이 놀러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나란히 앉아 블록을 맞추고 있는 2 아이의 옆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눈매, 콧대, 심지어 분위기까지 2 아이는 친형제라고 해도 믿을 만큼 기묘하게 닮아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몇 년 전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남편과 신우의 통화 내용이요. 걔는 보러 가? 한 번씩 보러 가. 그리고 입양이 결정되던 날 남편이 제기했던 말. 난 진짜 걔가 운명 같아. 내 인연 같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모든 퍼즐 조각이 너무나도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날 밤 시누이네가 돌아가고 남편과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칫솔과 희찬이의 칫솔을 각각 지퍼백에 담아 밀봉했습니다. 그리고 택배로 유전자 검사 기관에 보내서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죠. 말도 안 되는 오해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유전자 검사 결과지 파일이 도착했죠. 검사 결과 유전자에서 상호 일치하는 유전자가 확인됨. 친생자 확률 99.9%. 기가 막혀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희찬이는 보육원에서 만난 운명 같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공상혁의 진짜 친자식이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남편의 아이가 보육원에 있는지는 몰라도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이 감정을 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참담한 기분으로 집에 도착하니 남편과 희찬이가 놀고 있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을 그 모습이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소름 끼치고 역겨워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공상혁, 잠깐 방에 들어와. 할 얘기 있어. 제 평소와 다른 서늘한 분위기에 남편은 흠칫 놀라더니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안 좋은 일? 남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남편의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남편이 어안이 벙벙해서 왜 이러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읽어봐. 남편은 아차 싶은 얼굴로 종이를 보고는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네가 운명 같다고 인연 같다고 했던 그 아이가 네 핏줄이네. 언제부터야? 애엄마는 누구고? 제가 소리를 지르지 않고 너무나 차분하게 묻자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추악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남편은 회사에 파견직으로 들어왔던 젊은 파견직 여직원과 눈이 맞았다고 했어요. 남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벌어진 단 한 번의 실수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한 번의 실수로 그 여직원은 임신을 했습니다. 가정을 뗄 생각이 없었던 남편은 아이를 지우라며 거액의 돈을 쥐어주었다고 합니다. 여직원은 알겠다며 돈을 받아들고 회사도 그만두고 잠적해 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 남편의 핸드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지방의 어느 보육원 주소, 그리고 이희찬이라는 이름 3글자. 그 여자는 남편이 준 돈만 챙긴 채 잠적하여 몰래 아이를 낳았고 키울 능력이 안 되니 보육원에 아이를 버린 뒤 친부인 남편에게 통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눈앞이 노래진 남편은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핏줄이 보육원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못했고 두 사람은 그 보육원을 찾아간 모양이었습니다. 그 후 봉사를 빙자해서 아이를 보러 갔다가 나중에는 입양까지 하게 된 것이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였구나. 어머님이 갑자기 나한테 애 안 가져도 된다고, 둘만 잘 살면 된다고 굴었는데 밖에서 자기 아들이 싸질러 놓은 핏줄 찾아내니까 더 이상 며느리 배 빌려서 손주 볼 필요가 없어졌던 거네.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를 보육원 봉사에 끌어들여 자연스럽게 아이와 정들게 만들고 임신 못하는 제 죄책감을 이용해 입양 후 제 손으로 직접 상간녀의 아이를 호적에 올리게 만들다니요. 저는 철저하게 기만당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야,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리고 너도 희찬이를 좋아하니까 그 비밀만 덮으면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저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행복 같은 소리 하네. 이렇게 다 짜고 치고 거짓말해놓고 행복? 네가 말하는 행복이 뭔데? 사람 뒤통수 쳐놓고 모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니? 어떻게 온 가족이 작당해서 네가 밖에서 나온 자식 키우게 할 수가 있어? 저는 그 길로 여행 가방을 꺼내 남편 옷을 챙겼습니다. 네 애 데리고 나가. 우린 이혼이야. 그날 밤 남편은 쫓겨나듯 아이를 안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어머님과 신우가 전화로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했고 남편의 외도 사실과 저를 기만하고 몰래 입양까지 하게 만든 점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저는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과 더불어 최고액의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고 남편 회사 일까지 소문이 다 났죠. 어린 파견직 여직원하고 놀아나다 임신까지 시키고 그 아이를 입양하는 척 키워왔다는 사실이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남편은 손가락질을 받다가 결국 하청회사로 직장을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어떻게 되든 제가 얼마나 위자료를 받았든 제 마음의 상처는 너무 컸습니다. 제 아이로 생각하고 정성 들여 키웠는데 알고 보니 배신의 결과물이라니. 어쩔 땐 가슴이 무너져 내릴 듯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끔찍한 배신의 진흙탕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와 오롯이 저만을 위한 삶을 다시 짓기로 다짐했거든요. 저는 위자료와 분할받은 재산으로 직장 근처에 아담하고 채광이 좋은 집을 새로 구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마음 한켠 죄책감을 가지며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구나 싶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더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잘만 사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안쓰러워 안아주고 싶기도 합니다. 남편은 제가 진실을 몰랐다면 행복한 진짜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았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가족이라면서 배신하고 진실을 속이고 기만하고 그게 어떻게 진짜 가족이겠나요? 저에게는 지난 결혼이 마치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참 기막힌 일을 겪었지만 그로 인해 제 마음이 더 단단해졌을 거라 믿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아주 잘 살아갈 겁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